대학교가 또 길에 있다 그래서 거기 지원해서 다음 달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개미의 운동이 개미의 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렇죠. 그걸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곳이 독일이라고 해서 그렇죠. 참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있을 때 개미 CT를 엄청 많이 찍었어요. CT? 이게 CT를 찍으면은 뇌, 근육,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여요. 배를 위로 드는 개미들은 근육이 다른 부분에 붙어가지고 이게 결국에 허리가 이런 방향으로 변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연구를 해보고 싶어서 독일로 가기로 왜 결정을 개미가 했어요. 그렇게 매력적이에요? 너무 신기했어요. 개미들을 자세히 확대해 보면은 저마다 너무 독특하고 다양하게 생겼어요. 어떤 개미들은 막 진짜 사슴벌레처럼 막 턱이 뻗어 있는 개미들도 그렇게 있고 연애를 하면 사소한 디테일들이 그렇게 저한테는 잘 선배님들은 보이더라고요. 결혼까지는 이미 다 성공한 다음에 빠졌는데 본인은 지금 개미하고 지금 거의 연애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하여튼 이게 너무 재밌어요. 여자친구가 이 개미 연구를 이해해 줍니까? 아, 네, 뭐 알아서 잘 하겠거든요. 자세히- 의아하신 분. 자세히 물어봐요. 두 선배님들은 다 이제 결혼까지 하고 사회생활 하다가 곤충을 만난 것이고 본인은 곤충을 먼저 만났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자친구보다. 네네. 상당히 상당히 걱정이 많으세요. 걱정되세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개미, 잠자리 좀 알아보겠습니다. 잠자리 우리나라에 몇 종이나 있어요? 남북한 합해서는 한 125종. 남한에만 102종의 표본을 다 채집하신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한 6종은 기록상만으로 존재하거나 아니면 오기록. 독수리 잠자리 같은 경우는 비례종이라고 해가지고 동남아시아에서 살던 애들이 하천이 걔네들이 서식할 수 없는 우리나라 제주도가 이렇게 날아오긴 날아오는데 정착을 하지 못하는 이런 비례종이라는 게 있어서 국내 채집본은 없죠. 그래서 날아와서 발견은 되는데 네네. 정착을 못해서 얘들 죽어버린다. 최종적으로는 96종인데 96종 우리나라에서 전체를 다 밝혀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표본으로 그리고 해부도 다 들어가서 우리나라 잠자리는 다 커버가 됩니다. 그렇죠. 몇 년 걸렸어요? 근데 사람이 어디에 미치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게 제가 이 생태도감을 쓴 지가 2004년도에 끝냈어요. 3년 만에 그래서 2007년도 봄에 나왔거든요. 사람의 힘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제주도에서 어떤 잠자리가 채집됐다고 하면 저한테 연락을 좀 잠자리 도감을 우리나라 최초로 제대로 만든다고 하니까 그걸 알게 된 동호회원들이 한국의 잠자리라고 계속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잠자리 이제 도감을 만든다고 하고 공부에도 하고 하니까 이제 모든 정보들이 저한테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든 잠자리 도감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침대성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부는 그때도 꽤 없는 데였는데 저도 아직까지는 제주도에서 제주도가 해가 떨어지는 방면이거든요. 어제도에서 아침 찌를 사는 또 정말 하나 있어요. 언제 가서 내가 또 정확하게 강원도 도성에 보면은 거기는 또 폭설이래요. 아들도 좋아하니까 같이 제주로 나가다가 거기 옆에 가봤고요. 그냥 필요 없이 잠자리 미인화가 왜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래도 너무 보고는 예뻤습니다. 초원색 뱅이가 앞만 가서 사기를 치고 자기는 그 잡았는데 그래서 곤충의 난문이 제각기 시시병이 있다는 것을 예전에는 곤충학도 보면 그림으로 있어요.
근데 단증 촬영을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그걸 증명한 것이 그 책에 실려가지고 유럽 쪽에서 난리가 났었어. 그 책 보내달라고. 박사님이 쓰신 그 책. 맞습니다. 이게 이런 도감이 나왔어. 네. 이 CT로 찍었어? 의사가 해보였어? 네네. 완전한 협업이 이루어진 거지. 예. 그림으로만 알고 있던 것들이 단층 촬영했던 과학적인 결과물이 있으니까 야 세계 최초로 컬러풀한 어떤 그 표본 사진이 새롭게 해부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난눈의 어떤 그 시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이 증명된 것들이 거기 있어가지고 국내적으로도 찬사를 많이 받고 사실 제가 석사를 들어가게 된 것이 그 책 때문에 들어갔어요. 전 세계 곤충학계에서 하나의 지위를 획득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문가의 개념이라면 10년에 10,000시간 이런 법칙이 있잖아요. 근데 좀 더 미쳐버리면 하루에 4시간 이상씩 하게 되면 하루 종일 한 시간. 10년이 안 걸려도 가능하다. 회사 일 조금씩 틈틈이 하고. 잠자리가 어떤 점에서 매력적인지. 굉장히 컬러풀한, 굉장히 역동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날아다니는 게 저도 어릴 때 잠자리 떼러 날아다니는 거 어땠어요? 제가 살던 곳 근처에 야외 수영장이 있었거든요. 야외. 그 야외 수영장 위로 여름이면 잠자리가 수천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잠자리가 제 기억에 가장 매력적인 정지 비행을. 그렇죠. 그게 어릴 때 참 신기했었어요. 저도 잠자리를 막 얘기할 때는 모든 곤충 중에 잠자리만큼 이게 비행력이 우선 곤충이 없다. 근데 사실은 파리가 곤충이에요. 우아하지가 않잖아. 우아하지 않아요. 잠자리는 날개 중간에 결절이라는 특수 장치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절이 지렛대 역할을 해가지고 꺾이는 부분. 결절 앞쪽에는 꺾이지가 않아서 직선으로 보여요. 그다음에 이 결절이 지나면서 이게 얇아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탄성. 그래서 제가 잠자리 춤도 개발했죠. 잠자리 춤. 박사님 그거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일종의 경칩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경칩이 있어가지고 경칩 전에는 몸에 달려가지고 아래로 움직이고 경칩 이후로는 탄성. 그래서 이게 제자리 베이고 일반 나비들은 이게 없으니까 날개가 다 끊겨요. 나비나 다른 곤충들은 제자리에 있어요. 또 보여주셨는데 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나비는 탈출만 탈출 때문에 탈출을 고 잠자리는 방박속에 달달달 터는 장면. 비행 능력이 탁월하다. 요게 제 기억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눈. 눈이 왜 이렇게 큰가? 잠자리 눈만큼 영롱한 곤충이 없는데 잠자리는 육식곤충이에요. 물속에서도 그 하루살이나 다른 곤충들을 잡아먹는 그랬구나. 프레데터거든요. 프레데터구나. 네. 근데 이제 살아 움직이는 것만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냄새나 청각 기관이 없어요. 눈으로만. 그렇죠. 오로지 시각으로만 앞에 뭔가 움직이면 그걸 주시했다가 쫓아가서 잡아먹어야 되니까 앞에 모기 한 마리, 벌 한 마리 날아다니면 이걸 시각기로 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네. 기본적으로 이 난눈이 시각적으로 더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눈을 이게 10,000개, 20,000개를 만들어요. 개수를 늘려가지고. 개수를 늘려서 이 10,000개의 눈동자가 빨리 날아다니고 이 추적이 보는 눈이 많아요. 20,000개 가까이 되죠. 대단한 눈이네요. 그 사이즈에서는 엄청난 그 식물이네요, 말로. 그렇죠. 모기 같은 거 잡아먹습니까? 외국에서는 모스키토 헌터라고 야. 모기 사냥. 모기 사냥.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 200마리 잠자리 한 마리 붙는 모기 200마리 없어져. 그래서 사회적인 영역에서 굉장히 인축이 해를 끼치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귀여운 인축. 네. 뭐 심리적으로 아니면 관찰적으로 굉장히 매력이 있죠. 자, 그렇게 지냈고요. 레비는 뭐죠? 레비는 세계적으로 2,000여 남북한 13개, 남한만 치면 10개. 그에 비해서 일본이나 대만은 훨씬 더 많아요. 네,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열대지만 우리나라는 단일적으로 확실한 거네. 레비하고 관련해서 제일 제가 얘네들이 울면 여름이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레미가 오면 여름이 왔구나. 레미가 안 오면 이제 가을이 왔구나. 레미는 왜 그래요? 뜨기가 의미하는 수컷이 암컷을 유혹하게 해줘.
이제 매미가 불리하면 이제 근육 움직이는 우리 독수리들은 이제 성대라는 근육 움직이는 예를 들면 기온이 어느 정도 올라가요. 근육이 풀리려면. 예. 그러니까 따뜻한 계절인 여름을 주로 공략을 하는데 모든 매미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 나오면 경쟁이 심하겠죠. 그러니까 몸집도 크고 소리도 크고 이런 애들은 여름을 분명을 하고 나 쟤네들한테는 좀 밀리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애들이 여름이라는 게 해변이나 저녁으로 밀려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봄이나 가을로 밀려나. 그러니까 한여름에 소리가 가장 큰 것은 그놈들이 제일 센 놈들이라서 그렇죠. 그때 우는 것이고 우리 약한 놈들은 우리가 자는 시간대 혹은 아예 날씨가 좀 예. 서늘할 때 네, 그렇죠. 9월 중순에 매미는 울어요. 그렇지만 8월에 비하면 확실히 줄어들어요. 그런데 낙엽이 지는 이 계절에 주로 활동하는 매미가 있어요. 얘네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애들하고의 그런 경쟁이 덜하죠. 슬픈 이야기네. 예. 근데 이제 그 종이 우리나라 매미 중에서 유일하게 스위샤 코레아나라고 해서 코리아라는 이름이 있어요. 아 유일한. 예. 그게 이제 일본 대마도에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한국에서 발견이 돼서 코레아나라는 말이 있고 스위샤라고 하는 속에는 딱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스위샤 코레아나고 하나가 대만에 있는 스위샤 포르모사나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포르모사나라는 말이 네덜란드어로 당시의 대만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아, 대만에 있는 그 매미는 12월에 나와서 4월에 대만의 겨울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딱 두 종류밖에 없는데 둘 다 서늘한 때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신기하죠. 그러면 가장 더울 때 나오는 종은 뭐예요? 말매미, 참매미, 애매미. 그게 이제 매미계의 강자예요. 그렇죠. 뉴스에 매미 소음 어쩌고저쩌고 하면 말매미, 참매미 나와요. 매미의 매력 포인트는 어때요? 소리를 어떻게 저렇게 작은 몸에서 저렇게 큰 소리를 낼 수 어. 있느냐. 이거가 물리학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신기한 거예요. 그 원리가 뭐? 사람도 성대가 이제 목에 있잖아요. 하지만 성대만으로는 소리가 이렇게 크게 안 나와요. 성대 바로 위에 있는 수, 그 다음에 입 속에 있는 기강, 코 속에 있는 기강. 요게 이제 하나의 공명을 이루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넣은 기강을 다 막아버리면 소리가 크게 안 나죠. 근데 매미는 진동막이라고 하는 성대에 해당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리고 수컷의 배가 텅 비어있어요. 우리 입속처럼 텅 비어있어요. 내장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예, 아니라 그렇죠. 배가 이게 소리통이 예, 그래서 그 소리를 들려주는 이 분리부분이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개체마다 내가 이게 좀 정말 그러면은 매미도 성대가 있다라는 게 사실은 지역마다 또 이 성대를 말씀했다는 게 노래는 생각나면 위절미 중간에 갈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쪽 동네에서는 이렇게 부르는데 갈주라고 우리 이절미 근데 이제 이름이 그러면은 서울에 사는 매미하고 대전에 사는 매미가 서로 유혹하는 소리가 다른 거 아니에요? 예, 그때 이제 꼭지가 이렇게 있고요. 부르는 예. 근데 이제 이 정도는 완전히 떨어져야 예, 왜냐면 그 정도는 떨어져야 완전히 격리가 돼요. 물론 내비가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잖아요. 서울에서 이게 진짜 기억.
이거 연구는 서울 매미는 못 쳤습니다. 울릉도 수도 매미의 소리를 듣고 서울 암컷 매미가 배우게 되니까 그 저기 궁금은 한데 왜냐면 잠자리가 이종급이고 그러니까 이 구배를 맞아요. 그렇죠. 소리의 차이가 너무 되기 때문에 하는 예, 울릉도에 있는 애가 이제 어떤 게 없는데 이게 영상에서 얘네들이 배를 못할 때 일단 성공을 안 했죠. 울릉도 선수가 서울 스포츠를 듣고 서울 암컷이 누구를 선택하는지 그런 거 궁금해서 저도 궁금한데 사실은 여기에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암컷매미가 소리를 듣고 이제 와요. 자, 저 큰 목청 많아 저거 그러면서 너무 멋있어 하면서 이제 와요. 매력적이 하면서 오는 거예요. 왔다가 그냥 가기도 해요. 왜? 그걸 보고 외모 목소리 보고 그냥 가기도 해요.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외모 지상주의 제가 이제 촬영을 계속해서 이제 수컷을 하고 있으면 암컷이 날아와요. 와 네, 와요. 소리 듣고 그래서 이제 교배를 하기도 해요. 네. 교배를 하기도 했는데 하는데 이렇게 왔다가 그냥 가기도 해요. 실물을 보고 네, 실물을 이 보고. 새끼는 아니다. 네, 네, 그냥 가기도 해요. 소리가 전부는 아니네. 네. 그러면은 서울매미 10개, 울릉도매미 10개 확률적으로는 울릉도를 더 많이 선택한다. 울릉도 안에서도 선택하는 놈이 따로 있다. 그 모양새를 찍어가지고 요게 잘생긴 것이다. 저랑 같이 연구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매미가 잘생겼다는 것은 이렇게 자, 매미는 소리 거기에 매료되게 됩니다. 예. 그 메커니즘에 예, 저는 이제 해부보다는 초고속 카메라로 얘네들이 우는 모습을 이제 해석하는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신은 위대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이거를 완벽한 시스템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정확하게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우리가 그거를 모방하려고 해도 모방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매미가 소리를 내는 메커니즘대로 만약에 우리가 확성기를 만들면 조그만 건데 엄청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리학자분들하고 기계공학 하시는 분들이 저의 연구 결과를 되게 재밌게 보세요. 스피커 업체가 맞습니다. 궁금해할 수 예, 있겠다. 예, 그죠? 사실은 비슷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라면 손가락만한 스피커인데 엄청난 그렇죠. 작은데 큰 소리를 내고 적은 에너지를 주는데 큰 에너지가 나와. 네, 지금은 사실 스피커가 20%도 안 돼요. 그분들은 매미 이 소리 메커니즘 사이에가 나면 손가락만한데 방 가득 채우는 게 펑펑을 내는 소리를 낼 수도 있고 그렇게 가능하죠. 많이 거실 말고요. 자, 개미 몇 종이 됐죠? 한국에는 150, 160 정도 있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는 한 15,000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400 정도 하고 있는데 나눌 수가 없는 분위기라고 다른 건축가 사회성을 쓰는 매미는 진짜 몇 안 되는 진짜 사회에 있는 건축이라고 해서 진사회성 건축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진사회성이라는 의미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모종이 없어서 진짜 예를 들어서 여왕님이 이개미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는 나오는 영상 중점적으로 작은 개미들은 양도 중점적으로 일개미가 아래다가 불가사 개미가 이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잘 되어 있죠. 쉽게 타고난 병식. 그렇죠. 그러면 다른 개미가 나타나는데 그 대상의 비용이지. 그렇죠. 일개미를 알아서 여왕님은 인간을 낳고 인간에서 모든 일들이 똑같지가 않거나 똑같은데 할 때까지는 비용이 PC가
쌓아놨는데 나중에 화분이 있어요. 잘하는 개미도 모두에 잘 쌓아놓으면 그러니까 개미가 이 정도면 됐어. 더 이상 모으지 마. 이게 아니고 모으는 개미들 계속 모으기만 하니까. 또 안에서 개미들 시체도 생기고 다른 곤충들 입장에서는 개미집 같은 경우에는 온습도도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미만 없으면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개미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을 페로몬이라고 하는 냄새 입자로 이제 소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냄새를 따라해서 개미집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딱정벌레고 귀뚜라미인데 개미 마냥 행세를 하는 거예요. 개미를 속이는구나. 가축 냄새로. 네네.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개미한테만 발각되지 않으면은 그 공간이 얼마나 좋아요. 온도도 조절되고 습도도 조절되고 그런 고충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딱정벌레, 뭐 귀뚜라미, 뭐 바퀴벌레, 귀뚜라미도 개미집 안에 들어 살아요? 정말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개미집인데 귀뚜라미가 개미 페로몬을 품어가지고 개미들이 자기 동료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들어가가지고 냄새를 따라해요. 그리고 곤충뿐만 아니라 또 개미를 이용하는 생물들이 정말 많은데 식물이 개미를 위한 집을 제공을 해줘요. 식물 안에가 대나무처럼 비어 있어요. 줄기가 얇은 부분이 있어서 개미가 뚫고 들어오기 되게 좋게 돼 있어요. 이게 식물에게 좋은 점은 뭐예요? 좋은 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제공했을 거예요. 되게 흥미로워요. 얇은 벽을 만들어서 개미가 뚫고 들어오게끔 하고 심지어 눌러체라고 불리는 당분을 만들어서 개미한테 줘요. 서비스인데 서비스. 그렇죠. 개미 입장에서는 뭐 밥도 줘, 집도 줘, 정말 좋죠. 근데 개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신에 식물을 공격하려고 하는 어떤 생물이 오면은 달려들어가서 막 지금 쏩니다. 개미가 좀 재밌어요. 개미는 거리 일종입니다. 아 그래요? 개미가 머리에 좀 네네. 그래서 식물을 날개 없는 머리예요, 개미가? 사실은 날개가 있는데 일개미만 날개가 있죠. 그러니까 여왕개미, 진개미가 날개가 있어요. 일개미가 가지고 있는 날개가 평화된 머리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개미들이 침이 있어요. 정말 많은 개미들이 동침이 있어요. 베리 스트레이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개미가 사회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벌도 똑같잖아요. 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꿀벌이랑 굉장히 가까운 벌이 일종이. 그래서 쓴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쏘는구나. 쏘는 거예요. 사실은 해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벌 중에 먹는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독침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도 야간 곤충 조사를 하다 보면 중간에 개미한테 쏘여요. 근데 굉장히 이게 오래 개미의 입이 다리처럼 생겨가지고 그게 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꼬리에서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개미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또 일부 개미들은 개미산이라고 해서 산성 물질을 내요. 개미 뭐 냄새 맡아보셨었던 경험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개미 이렇게 잡아서 냄새 맡아보면은 시큼한 냄새. 누가 냄새를 맡아봐요. 그러면은 그 식물이 얻는 이득은 초식 동물들이 와가지고 이걸 먹으려고 할 때 개물이 먹고 있지 못하게 괴롭히는 거네. 개미들이 써봤자 수분들인데 얼마나 이게 작용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제가 실제로 쏘여봤거든요. 남미에 가서 쏘여봤는데 상당히 아프고요. 사람도 진짜 엄청나게 아플 정도로 개미들이 먹으러 왔다가 그런 거 한번 속에 가면 더 식물을 못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저도 생각이 들었어요. 어딜 수 있다고 치고.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식물 입장에서는 열대우림에서 영양분이 일단은 우리랑 햇빛이 있죠. 근데 이 열대우림 식물이 굉장히 빽빽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풀숲을 뚫고 나서 이파리를 펴서 햇빛을 받아야 돼요. 개미가 이걸 좀 어떻게 해요? 개미들이 살고 있는 이 식물 주변에 있는 조그만 그 새싹 같은 거를 잘라버려요. 그래가지고- 가지치기를 해준다. 그렇죠. 그래서 잠재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경쟁자들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물이랑 개미와의 공생 관계도 있고 균이랑 개미랑 공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게 식물, 균, 개미 삼자 공생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남미에 살고 있는 개미랑 식물이랑 균인데 개미가 식물에 살아요. 근데 식물에 있는 가시 같은 데다가 이 흙 같은 거를 이렇게 쌓아놓는데 근데 이게 그 흙을 되게 아주 그 조밀조밀하게 만들어가지고 구멍이 엄청 좁아요. 근데 여기에 균이 들어와서 이 균이 이 개미가 만들어놓은 흙 벽을 되게 견고하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어떤 곤충이 이 식물에 만약에 달라붙는다고 하면은 발이 그 구멍 안에 들어가면 이걸 못 빼요. 그러니까 함정 역할을 해요. 개미랑 균이 만들어놓은
스텝에 곤충이 붙으면은 개미가 그거 잡아먹고 이제 또 남은 그 찌꺼기 같은 것들을 또 준이 또 영양분으로 삼고 이러는 또 아주 굉장히 콜라보가 대단하네. 예. 우리가 곤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들 있잖아요. 개미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가 뭡니까? 개미가 벌이라는 거를 되게 오케이. 새롭게 아시죠? 개미는 벌의 일종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흰개미는 개미가 아니에요. 아니, 흰개미는 바퀴벌레의 일종입니다. 나쁜 놈들이네. 근데 이제 사회를 이루고 여왕개미의 뭐 이런 부분들이 비슷하죠. 또 새로운 사실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개미들은 암컷이에요. 아, 그래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럼 수컷들은 어디 갔어? 수컷들은 짝짓기 하고 나서 다 죽어. 다 죽어버립니다. 쓸모가 개미 같은 경우는 일도 안 하고 짝짓기 하고 나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개미 집에 실질적으로 여왕개미 하나가 있고 이 여왕개미가 아니고 반면에 흰개미 같은 경우는 왕흰개미랑 여왕흰개미가 같이 살죠. 그래서 필요할 때 짝짓기 하고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거기는 행복하네. 개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 번 짝짓기를 한 다음에 정자를 배에 보관해 놓고 필요할 때 이제 투정을 해가서 알을 낳는. 아, 아예 보관해. 네네네. 굉장히